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원종필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생활에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형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형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형법 전문가이신 안주영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변호사님은 가해자 형법 전문 변호인으로서 11년째 토론토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에 또 오늘 또 밤에 뉴욕으로 가셔서 뉴욕서도 또 인터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히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네. 안 변호사님 그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민법, 상법, 뭐 국제법, 가정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특히 여성의 몸으로서 형법을 전공하셨는지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형법은 다른 변호하는 것보다 재판, 법정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하는 법정 변호사 verbal argument, 말로 싸우는 거. 그게 특별하게 저는 성격이 잘 맞나요. 그래요? 재판소에서는 준비 못해요. 갑자기 사건이 나고 또 증거가 있으면 거기서 당장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하고 성격이 맞아서 재판하는 게 있어서는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형법이라는 것은 이런 다른 민법하고 달라서 사건 자체가 상당히 와일드해 보이고 그렇죠. 범죄성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참 대단히 대견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한인 교포들은 그걸 좀 confuse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고소대하는 사건, 그게 형법입니다. 부부폭행.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을 고소당하면, 영어로 charge 당하면, 그게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고소하는 것, 그것이 형법이다. 그 피해자도 고소할 수 있죠.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그러니까 고소하면. 경찰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단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 아니면 구금이 됐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first of all, 경찰하고 싸우지 마야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경찰하고? 네, 다투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되고요. number one은 경찰하고 싸워가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number one은 왜 나를 고소하냐? 그거를 물어봐요. 그러고 나중에는 next question 질문하는 거는 나는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다. 왜 그러면 경찰이 막 질문을 해요. 이 사건 대해서 근데 그걸 대답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대답을 한다 하면 그 말 했는 게 나중에 증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경찰하고 좋게 왜 나를 고소합니까? Number one question. 둘째는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경찰하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이 도착해서 체포해 가면 그건 조건이 없이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서 구금이 되든 얼레스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변호사한테 그거는 경찰이 책임 있는 거 있어요. 자기가 왜 경찰들이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걸 말해야 돼요. 둘째는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싶다 하는 걸 질문해야 됩니다. 경찰들이 You have a right to call a lawyer. 그러면 손님이 나는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다. 그 후에서는 이제 사건이 시작했어요. 이유를 대야 돼요. 이유 없이 사람을 못 잡아갑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보면 구속영장이 재판부로부터 와야 레스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행범은 즉석에서 경찰이 체포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혹시 폭행 사건 피해자가 전화 왔어요. 고소 당합니다. 부부 폭행 사건 집에서 싸우다가 경찰에 전화하면 고소 당합니다. 그 자체가 고소로 성립이 되는 그게 거죠? arrest입니다. 고소가 형법입니다. 그 고소가 이제 그 사건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 특별히 네.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네. 그 랭귀지도 다르고 문화, 그렇죠. 컬처도 다르고 그런 그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한인들, 우리 네. 동포들은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폭행 사건, 폭행 사건이 한인 사회에 많이 그렇게 많습니까? 술 좀 마시면 사건이 납니다. 네. 그런 사건이 많고 부부 폭행 사건, 성관계에 있는 사람들, boyfriend, girlfriend, husband and wife에서 싸우다가 고소 들어가면 그거는 형법에서 domestic violence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 폭행에서 고소 들어가면 그 가해자가 고소 당하고 또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보석 재판회가 나와야 돼요. 굉장히 그거는 심하게 우리 사회에서 심하게 생각합니다. For example, 남자 2명 술집에서 싸워가지고 폭행 사건 났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고소 당하면 와가지고 보수 재판 할 어떨지는 가락해요. 나중에 재판소 넣어라. 그런데 부부 관계 폭행 사건 나면 평균서 99%는 다 남자잖아요. 여자 폭행 사건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고소 당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여자는 괜찮다 가 it's okay 가 고소 당합니다. 고소 당하고 또 형무소 가가지고 풀어 나와야 돼요. 고소 재판 해야 돼요. 근데 그 주로 그 서양 문화와 그 한국 그 동양 문화가 네. 상당히 그 차이점이 많은데 특히 부부 관계나 그 가족 그 그렇죠. 트러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랭귀지 그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그 사건들이 만약에 그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참조되지 않나요? 그거는 language보다 이거 풍습입니다. 한국 풍습.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나면 부부 폭행 사건 나면 경찰서 가가지고 나 취소하고 싶다 피해자가 그러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래요. 여기서는 취소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culture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포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건 나면 이건 취소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다. 그 취소하는 자격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마음대로 고소하고 나서 나중에는 취소한다 하는 게 그게 좀 다릅니다. 한국하고 여기 캐나다 나라하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경찰에 체포되든가 구금이 됐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보석 심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 보석 심리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bail hearing, 보석 재판. 저는 한국말로 간단히 보석 재판 말입니다. 네. 그거는 재판을 해요. 이제 hearing을 완전히 보석한 사람, 변호사, 검사 그 사건 내용돼서 또 판결이 날 거래요. 이 사람을 풀어낼 수 있나, 안 낼 수 있나, 형무소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 사건 나자마자 금방 보통 24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거는 그 사건에서 재판이 아니고요. 풀어 나오는 재판입니다. 그렇죠. 예. 형무소에서 나오는 재판. 임시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재판 가기 전에 재판 비슷하게 다시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보석관이 나와야 돼요. 보통 친구, 식구들이 나와요. 18살 나이 많고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사람하고 또 마지막은 형법 기록 없는 사람. 그런 자격이 다 맞춰지는 사람이 보석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된다 그죠? 네. 예. 그게 그래서 18살 넘고 형법 기록 없고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또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5,000불이나 2,000불이나 10,000불이나 사건 나름이죠. 돈이 많이 나가 보석을 한다 하면 그 보석관이 그 돈을 개런티를 해줘요. 이 사람을 풀어주면 내가 이만큼 돈을 개런티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보석 심리를 할 때 네. 보석 심리를 할 때에는 주로 어느 분들이 하나요? 경찰에서 하나요? 검찰에서 하나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보석 재판 하라 하는 게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그 보증인의 역할이 그 보증인의 역할, 그 셔리티의 역할은 주로 뭡니까? 그거는 그 가해자 이제 잡혀는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나오라 해야 돼요 재판소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스페셜 영어 못하는 분은요 괜히 한번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며칠 있다가 나와요. 그거를 보석관을 찾고 또 한국말 하는 변호사나 또 한국 통역분 구해가지고 연락되는 시간 또 재판소에서 한국 통역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지고 그 보석 재판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평균서 형법 기록 없는 사람들은 첫 사건에서는 풀어줄 수 있어요. 첫 사건에서. 평균서, majority. 그러면 그 살인 사건 빼고. 그 돈을 거기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보석돈 아니요, 사인합니다. 사인만 하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개런티 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개런티만 보증만 해주면 그 사람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조건이 돈 사인하는 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인을 못해요. 은행에 돈이 그만큼 있다 하는 증거냐, 몰개지나 뭐 가져와야 돼요. 그 보석한 사람이. 보증인이 야, 이 돈이 있다 하는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보석안에 못 돼요. 그러면 그 보석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 네. 보석 심리란 전체적으로 what it looks like 어떻게 그렇죠. 그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재판 비슷하게 검사가 시작합니다. 시작해 이 사건 대해서 설명해요. 이 사람을 왜 풀어내나 안 풀어내나 하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 후에서는 그 JP 이제 판결 내는 사람이 Justice of the Peace 사람이 평균서 99% Justice of the Peace 갑니다. 판사님이 안 하고요. Justice of the Peace 하는 분이 이걸 판결 낼 거래요. 풀어주라 안 주라. 이 사람을. 그래서 재판하는 거는 그래서 검사가 시작합니다. 이 사람 사건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이유를 댑니다. 그 후에는 그 가해자 보석관이 진술을 내야 돼요. 진술을 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보석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돈을 낼 거다. 이 사람이 내하고 살 거다. 뭐 이런 조건을 다 말을 해가지고 증거를 냅니다. 그 후에는 그 증거 내고 나서는 검사가 그 보석관 할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좀 힘든 파트예요. 그래요? 네. 무슨 주로 좀 심한 사건이다 하면 검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보통 제가 지금 경험돼서 말할게요. 캐나다에 금방 놀러 왔는 사람. 네, 비지터로. 맞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무슨 사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석관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검사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 사람 잘 모른다. 왔는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할 수 있냐. 그래서 캐나다에 금방 왔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큰 문제라요. 어떻게 친척 빼고요. family member, 친척 사람들 빼고는 친구잖아, 다 그죠? 그렇지. 안 그래요? 네, 친구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식구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습니다. 제가 그럼 현금을 내요, 현금. 그런 분들은 그럼 돈을 많이 내고 또 보석관도 필요해요. 보증인도 필요하고 현금 내고. 현금 내고. 현금을 디포짓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주로 그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재판소에 나오고 도망가지 말고 이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이 보석 조건을 준다. 법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석 조건이 이 사건 끝날 때까지 따라가요. 그러면 일단 그 보석 심리가 끝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후에부터는 이제 혹시 이 사람이 나왔나 안 나왔나, 거기 형무소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나왔다 갑시다. 나왔으면 이제 이 사건 시작합니다. 그 뜻은 경찰서에서 어느 날에 새로 재판소 오락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통 그 사건 나는 날에서 6주 후에 어떤 재판소에 나는 지역에 나오락하는 그 수리가 나올 거래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사건이 시작하는 거래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은 보통 그 날이 재판 날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첫날 나가는 거는 날짜 정하는 날이래요. 그 날짜에서 정거 나오고 하는 시간이 보통 1년 붙여야 돼요. 그 날짜에서. 재판 간다 그래 오래 걸립니까? 재판이 나온다 하면 1년 정도. 그러면 만약에 그 보석 심리를 할 때와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신다니까. 네. 만약에 그 보석 심리의 조건을 바꾸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검사 허락 필요해요. 허락 필요하고 굉장히 까다롭죠. 이제 쉽게 검사가 잘 안 풀어주거든요. 한번 조건이 들어가면. 근데 그거를 영어로 bail variation 처음 방법은 변호사 쪽으로 이제 그 조건을 합의로 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검사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석 조건을 아주 바꾸고 싶다 하면 더 높은 재판소, Superior Court of Justice 가가지고 더 높은 판사님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 보석 재판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래서 새로 보석 재판을 심리를 한다. 네, 그 허락이 안 나온다 하면 검사가 처음에 검사가 된다 하면 바꾸지만 검사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아주 바꾸려고 하면 더 높은 재판소 가가지고 다시 또 새 보석 비슷하게 해가지고 바꿀 수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석 심리에 만약에 실패했다. 네. 만약에 실패해서 그 법정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패했다. 보석 심리에서 실패가 됐다. 안 풀어준다. 네, 안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이제 방법은 제가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더 높은 재판소 가가지고 새 영어로 베어 리뷰 새로 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처음 했는 보석 소리를 말하는 단어 트랜스크립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한 2주 걸릴 거래요. 새로 더 한번 다시 하려고 배심 보석 재판. 그러면 지금 그 보석 재판이 풀려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그 상급법원에다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할 수 다시 있습니다. 히어링 할 수 있다. 할 수 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네, 방법은 방법은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것도 사건 달라요. 어떨 적에는 처음 보석회가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나중에 더 높은 재판소 가가지고 다시 하면 풀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다 달라요. 살인 사건에는 잘 안 풀어줍니다. 아주 심한 사건은. 그런데 좀 아주 안 심한 사건은 풀어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손님이 형법 기록 없는 사람이다 하면 한국 손님들은 평균적 기록 없어요. 그럼 만약 그 보석 심리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진행한다. 오케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다른가요?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나와서 사건에 응하는 그러면 형무소 안에서 그 사건을 밀어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점거하고 이제 일이 나가는 게 더 빨리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형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그 사건을 이제 점거 뽑아내고 점거 같은 게 검사 쪽에서 변호사한테 줍니다. 가해자 쪽으로. 그래서 그 점거 다 보고 재판을 정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런 보석 심리가 다 끝나고 형법 사건이 그 진행되는 마지막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판입니다. 그 사건에서 재판하는 거는 검사 쪽에서 그 사건을 증거를 다 내야 돼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 뜻은 증거를 그 사건 난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재판에서 진술을 내야 됩니다. 변호사는 그거를 막아요. 변호사는 그것을 막는다. 네, that's my job. 지금 그래서 그 뜻은, for example, 사람들이 폭행 사건 났습니다. 이제 재판 날입니다. 증거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진술을 내요. 그는 검사 증거입니다. 그 후에는 제가 그 피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호사님은 주로 가해자 편에서 변호를 하기 때문에 검찰하고 네. 하게 되시는 거죠? 네, 저는 검사 아닙니다. 저는 개인 가해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에는 피해자, 가해자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자도 있고, 그럼 피해자를 변호하는 건 검사가 하는 맞습니다. 거고, 가해자의 변호는 변호인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안 변호사님이 가해자 형법 전문 변호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한국 손님들은요, 네. 다른 외국 손님하고 저는 한국 손님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은 감정이 많아요, 사건들이. High emotion 사건. 왜 그러냐 하면 마약 사건은 다 외국 손님이래요. 한국 사건은 보통 부부 폭행, 가끔가다 강도, extortion, 협박, 말 폭행. 근데 지금 협박 같은 술 거. 마셔가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 Yes, 그것도 형법에 걸리는 그건 거예요? 형법이죠. 술 마시고 또 보통 그게 평균소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 협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협박이라는 것이 사실 그 동양 특히 한국 분들의 정서에서는 그 뭐 조금 감정이 나면 야 이마 너 내가 죽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 그 문화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진짜 그렇게 이행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저 말로 다투는 가운데서 난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감정이 굉장히 하이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쪽 서양 문화에서는 상당히 그 법적, 형법적으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맞죠.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아까 전에 우리가 풍수 없다 해서 말했잖아요. 네. 그게 그 example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너 죽여. 예. 하만 때려 죽일 거야. 그래. 우리 여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때려 죽일 거야. 죽여. 근데 그거를 번역하면 영어로 I'll kill you. 그렇지.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 그거를 말을 한국말로 너 죽인다. 그거를 번역하면 I'll kill you 하면 고소당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 uttering a death threat 말로 사람을 죽인다 하는 소리에 형법 그게 고소당하면 그것도 심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많을 텐데 그 가해자를 변호하다 보면 네. 그런 문화 차이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 조킹 비슷하게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사건이 크리미널이 됐다. 그랬을 때 그 변호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런 문화적인 한 번도 안 차이에서.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저는. 안 쳤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네. 풍습을 제가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참. 피해자 보고요, 질문 이렇게 몇 번 너 죽인다 소리 했습니까? 그러면 다, 이거 한국 풍습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를 그래서 하는데 그 풍습을 법정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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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포들이 그런 법을 알고 또 이용을 해요. 그런 법을 고수를 하고. Right? 그걸 이용한다? 예, 그걸 잘 알고 너 오케이. 죽인다 하면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오케이. 고수를 합니다. 복수로. whatever.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다. 보통 복수래요. 돈 복수. 돈 복수? 형법은 감정에서 성관계하고 돈. 안 그러면 사람 이거 돈 때문에 다 마약 사건 다 돈이잖아요. 강도 사건 돈이고. 근데 뭐 한인 사회에서는 뭐 내가 감정 안 그러면 감정 사건. 예, 뭐 이런 그 마약이나 뭐 이런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여기 사회보다 상당히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주로 이제 말다툼 하는 거나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주로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도움을 준다면 네. 사건이 발생을 했다. 네. 사건 발생이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악유가 일어나서 이 안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악유가 일어나서 경찰이 뭐 누가 불렀든 간에 온다. 이 주위에서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네.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요. 경찰하고 말하지 마세요. 스테이트멘트를 주지 마세요. 그냥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다 하고 왜 찾아왔냐? 나 좋게 경찰한테 물어보고 그 후에부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그 말하는 게 아주 무서워요. 나중에 그 말이 증거됩니다. 검사하고 경찰 증거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 안 하고 그냥 좋게 고소당하면 고소당하는 거래요. 못 막아요. 근데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경찰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 또 그 사건이 더 크게 돼요. 경찰하고 싸우면 또 어떨 적에는 경찰한테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럼 경찰이 만약에 와서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그렇지만 싸우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쪽에서 다쳤다. 그러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진 찍고 하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경찰들은 권총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그러면 경찰이 딱 도착하면 네.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왜 왔나? 왜 왔냐? 오케이, no problem. 나는 말하기 싫다. 난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다. 법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더 이상 질문을 못 하죠. 그럼 어떤 경우에 경찰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할 수 있는가요? 증거가 있다 하면 잡아갈 수 있어요. 경찰들이 증거, 피해자가 말해가지고 가면 당장 거기서 잡아갑니다. 어떤 사건도 수사 사건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하러 오고 어떨 적에는 사람을 고소하러 와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보통 평균수 가해자들이 다 압니다. 왜 오는 줄을. 그렇지만 그 금방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해 가는 경우가 있고 네. 거기서 이렇게 워닝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워닝 같은 게 없습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워닝이 없어요? 네, 그건 그래서 말을 경찰한테 너무 하면요 풀어주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그거를 참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경찰에게 잘 하면 날 경찰이 풀어줄 거다.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일단 경찰이 오면 나는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고. 변호사하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왜 나한테 찾아왔냐? 무슨 이유로 찾아왔냐? 나를 고소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고소할 거냐? 무슨 이유로 나를 What are you charging me with? 그거만 딱 질문 대답하면 돼. 알고 싶으면. 그 후에는 변호사한테 말하고 싶다. 나는 법적으로요. 우리가 그 교민들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You have a right to remain silent. 그 뜻은 그 사람이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나중에 말했는 증거를 나중에 경찰들이 다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말을 영어를 잘 못한다. 네. 그래서 내가 통역도 필요하고 네.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누가 밟아주나요? 그거는 손님이 No speak English 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책임으로 한국말 하는 경찰이나 한국말 하는 통역분을 데려와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설명할 거는 왜 이 사람을 고소하냐, 이 사람은 변호사 구할 수 있다, 그런 걸 다 설명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나는 영어 못한다, I don't speak English. 나는 한국말 한다. 그러면 그것은 끝났어요. 지금 안 변호사님이 이제 한 10년 경험을 가지고 11년째 네. 그 형사 전문인으로서 네.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동안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또 이런 것은 좀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다. 동포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예를. 네, 그런 건 많지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하기는요. 제일 큰 실수들이 우리 교포들이 만드는 거는 이거 풍습 문제야.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부부 폭행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나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서는 법이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한번 크리미널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검사가 판결냅니다. 검사가 나중에. 피해자가 판결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취소하고 싶다 하면 법쪽에서는 재판 갑니다. 그러면 그 재판 날에 또 강제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그 옛날에 진술 내거든요. 그 피해자들이 내가 마음이 변해졌다 하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피해자한테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 형법 하는 거를 여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재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석 조건이 있어요. 부부 폭행 사건들은. 제가 이 부부 폭행 사건을 왜 말을 많이 하냐면 이 사건들이 제일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가정 문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못 살게 해요. 평균서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어떻게 부숴주냐 하면 차에 같이 운전하다가 잡혀고 경찰이 또 재판 날에 그 피해자 보고 재판소 노력하면서 피해나 갖다 줄 적에 가해자가 문을 열려가 잡히고 한 가해자는 경찰이 와가지고 스무가 있다가 잡히고 그래서 그거를 잡히면요 이제 이 사건이 2배 더 심하게 됐어요. 왜냐면 보수 조건을 부수하면 fail to comply 걸려면요 둘째는 좀 형무소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어겼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한국 많아요. 많아요. 문제가 부부 폭행 사건 나면 그 조건이 같이 못 살고를 합니다. 같이 못 있게. 그런데 같이 가요 보통. 그러면 저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연락이 딱 와요. 다시 또 들어갔다고. 어떻게 잡혔냐면 보통 차 안에서 많이 잡혀요. 네. 같이 차에 있다가. 그리고 또 재수 없는 사람들은 또 피해자가 다시 연락해요. 그렇게 잡혀오고. 그래서 anyway 이런 걸 좀 이런 보석 조건이고 형법에서 고소당하는 거를 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사로 이건 티켓이다. 이제 변호사가 처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법입니다. 형법은 심해요.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민사하고 달라서 형법은
경찰이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 고소하느냐 그거거든요. 아무 누가 사람이- 고소하느냐. 오케이. 근데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법에서는 고소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또 그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법은- 원고, 피고 그렇게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근데 이제 형법은 반대로 전화한 사람, 경찰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민법은 개인 사건입니다. 개인 사건. 형법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하는 짓입니다. 사회 불법. 네. 그러니까. 사회 불법은 폭행, 술 마셔 운전하는 거, 마약 사건. 형법은 그게 형법입니다. 사람 물건 훔치고 사기. 그거는 아무 사람이나 고소하면 경찰들이 신고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렇군요. 민법은 개인 사람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처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우선 경찰과 많은 악유를 하지 말 것, 그리고 변호사를 선정한다고 얘기할 것, 그리고 이제 영어 못 하신다 하면 영어를 못한다. 못한다. 당장 가세요. 그거는 영어를 못한다. No 그러면 speak English. 얼마나 쉬워요. 예, 그거 그러면 하면 저쪽에서 끝났어요. 말 못해요. 저쪽에 경찰에서 통역과 이제 아, 변호사와 이 모든 것을 아니 한국 경찰 한국말 잘하는 한국말 경찰. 잘하는 경찰. 아무 한국 사람만 또 데리면 안 되죠. 한국말 못하는 사람. 그렇지, 예. 이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는 경찰하고 안 그러면 또 통역본을 해가지고 법대에서 무슨 법을 설명하냐, 왜 고소당했냐 설명하고 나중에는 한국말로 또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경찰들이. 그 지금 안 변호사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형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태권도 3단입니다. 아, 3단? 네, 지금 9년째를 합니다. 9년째. 네. 어, 제가 변호하고 시작했어요. 변호하시면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유단자가 되셨네요? 제가 매일같이 가거든요. 매일같이. 네. 왜 그러냐면 저 형법이 한국말로는 스트레스가 뭐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저는 그 운동이 저한테는 정신 하수원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또 하시는 일하고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생기면 큰 문제지요. 가해자하고 저하고 싸우게 되면. 아니, 이제 가해자 일을 변호하시다 보면 네. 그 사건 자체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네. 실제로 현장에도 뭐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하죠, 제가. 그래서 그건 아주 심한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거 하고 보통 폭행 사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근데 사건이 아주 심하면 제가 개인 private investigator 쓰고 제가 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이 많이 없어요. 심한 사건은 다행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네. 참 다행한 일이네요. 네, 정말로. 그 11년 동안 이렇게 일하시면서 참 많은 긍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뭐 그런 경험은 없나요? 그렇죠. 한국서 이렇게 오셔서 영어도 그런 못한다라든지 분 많죠. 또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변호사님한테 뭐 얘기 연락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이거 형법에서 한국 사건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건 보통 손님들하고 생겨요. 그것도 검사들하고 생기죠. 이거 한국 풍습에서 한국말 하는 변호사가 많이 없는데 저는 한국말 하면서 변호를 하니까 검사들이 처음에서는 굉장히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손님한테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안 하고 저는 어떨 적엔 제가 가끔 가다가 한국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가 막 저보고 뭐 또 경찰도 그하고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 제가 한국말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시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동포 사회의 네. 형법 변호사로서 네. 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오신 경험에 의해서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그렇죠. 또 너무 한인사회에 이런 일이 많아서 문제라든지 그런 법적 네. 문제에 네. 대해서 좀 조언을 한번 네,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 교포들이 사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가게 하는 분들이. 이거는 보통 사람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가져가, 이거 사라. 좋다, 싸다. 99% 다 삽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 걸리면 큰 문제래요. 물건을 와서 사라라든지 그 어떤 물건들인데? 가게 팔 수 있는 물건.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상품들이란 말입니까? 보통 아니면 훔친 물건이죠. 훔친 물건, 그렇죠. 작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훔쳤다 한 소리 안 하고 오잖아요. 그냥 이거 좋은 물건 있다, 좀 사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값 좋기 때문에 진짜네. 삽니다. 근데 그거 잡히면요, 그 물건이 보통 훔치는 물건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형법으로 고소당합니다. 훔친 물건 가져갔다고.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하는 게 낫고요. 네, 그걸 제가 주위에서 말하고 싶어요. 진짜 길가에서 와는 사람의 물건 사라 하는 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실수는 될 수 있는 대로 말다툼 할 적에 성격을 좀 컨트롤해야 하는 게 보통 형법에서는 감정 사건이잖아요. 네. 그죠? 눈 깜짝에 싸우면 사건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참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형법이 사건이 안 되고 경찰 부부 사건에서는 스페셜 부부 관계에서는 경찰한테 전화 가면요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경찰을 왜 불렀냐 하면 피해자가 이렇게 말해 나 겁주려고 전화했다. 겁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죠? 주로 가정 부부 싸움에서 전화가 가는 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다 여자죠. 여자분들이. 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런 상식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진짜 피해자로 많은 사람은 고소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살인 네. 사건 나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말 다툼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teach you a lesson 전화하면 그때는 진짜로 형법을 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본인은 이런 버릇을 좀 고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형법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면 즉각 처벌이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 부부 관계는요, 이거 경찰들하고 검사들이 아주 심하게 생각해요. 작년에 생각나죠. 밴쿠버 빅토리아에서 살인 사건. 네. 그거를 제일 겁내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 사건이었잖아요. 요즘 그래서 가끔 그 이유 때문에 한 번 그런 고수 들어가면 다 100% 그런 사건 나는 거지 생각해요. 그 근간에 그런 사건들이 이 카나다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미국 쪽에는 그런 사건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네, 재판소에 가면 재판소에서 지역이 다 다르거든요. 토론토 지역에서 재판소가 6개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 스카브로, 오시티 홀, 콜리지 파크, 핀치, 자비스, 그다음 브램튼, 뉴마켓, 오초와 재판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 나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고소당한데 재판소에서 도메스틱 코트가 있어요. 그만큼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 부부 폭행 사건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동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국 가정들이 아동으로부터 일어나는 형사 사건들이 그런 건 많이 없죠. 많지 않습니까? 아니 형법에서는 온갖 사건, 강간, 살인 사건, 강도, 협박, 마약 사건, drinking and driving 사건, 물건 훔치는 사건, 혹시 한국서 요즘 여기 유학 학생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 한국서 트래블링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학 온 학생들로부터 그런 형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영주권 없는 사람, 그게 유학생들입니다. 비자 스튜던트. 그런 분들이 사건 나면 보석 재판하기 힘들어요. 현금도 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고 왜 그러면 이 나라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 왜 형법 사건 나냐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조건도 힘들고 형법하면 걸리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또 어떨 적에는 이민국에 걸려요. 이민국. 네. 이민법에 걸린다. 네. 왜 그러냐 하면 형법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민국에 고수가 들어가면 또 이민국에서 이거 나가라고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법 걸리고 이민법 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주로 그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고는 뭐 주로 어떤 사건인가요? 다툼에서 나는 보통 그렇죠. 감정 사건. 보통 감정 사건들. I call it 감정 사건. 감정 사건이 평균수에서 형법에 많습니다. 감정 사건. 그리고 또 나중에는 greed, 한국말로는 greed 뭡니까? 욕심, 돈, 욕심 사건. 금전관계. 예. 예, 참 11년 동안 또 그러한 일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좀 더 활발하게 일을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뭐 전문적인 형법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뉴욕으로 가셔서 또 인터뷰를 하신다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시간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시청자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 생활 속에서 불의에 닥칠 수 있는 형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예방하고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삶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종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